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가다가 옛날에 잘 알았던 사람 이렇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헤어져요. 자,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진짜 밥 먹자는 소리는 아니죠. 또 오래간만에 전화가 연결된 사람한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밥 한번 먹자라는 게 대한민국에 대충 하는 소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가 지금 밥 한번 먹자를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도 대충 하는 소리임에 틀림없는데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밥 먹자는 말을 계속 할까요? 자,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된 이 두 사람의 속셈은 뭐냐?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명락해동 수혜로 또 연기. 지난 7월 11일 날 이낙연이 귀국한 이후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면서 연기를 했죠. 근데 둘 다 연기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하루 전날 집중호우가 오고 있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낙연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수해가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만남이 미루어질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야 된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야 된다 말하는 것은 왜 할까요? 이낙연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야인이에요. 다만 전 대표이자 총리이자 이재명과 경선을 해서 좀 나름 억울하게 진 경선 후보자죠. 자, 이재명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자, 언제 윤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을 아웃시킬지 이재명 스스로도 잘 모르죠. 이 녹화를 하는 날 보면 두 가지 건이 터졌죠. 대북 송금하고 관련해서 김성태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또 어제 있었던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이하영 부지사 측에서 방북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정언도 하고 국정원의 문서까지도 지금 등장했죠. 500만 불, 300만 불, 총 800을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전달했다. 이 내용이 이제 적어도 방북 비용 보고는 이화영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내가 지금 이낙연을 중심으로 이낙연 귀국한 이후에 비명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하고 좀 가까운 김은경이라는 여성을 앉혀놨어요. 근데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일환이 뭔가 하면 불체포 특권 이 포기 이걸 갖다가 이제 일환으로 했는데 당론이 아니라 그냥 결의안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쇼로 그렇게 한 거지. 진짜로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진짜 포기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 틈을 열어주고 있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1심과 관련되어서 선고가 내려진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개발 사업자가 이재명 정진상에게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밑에 있던 사람한테 200억 주기로 한 것 중에 100억 정도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서둘면서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코를 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을 갖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나고 공천을 둘러싸고 이재명 밑에서 공천 못 받을 세력들이 이낙연 중심으로 비명을 형성해서 비명 반명을 세력을 형성해서 문재인 조국과 더불어서 공천에서 이재명이 한테서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도 시도가 되고 있지요.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가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재명에 대한 사퇴 압박, 민주당의 여러 가지 내분을 갖다가 유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이재명은 비명이나 반명들의 자신에 대한 공격의 명분을 흐트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낙연이하고 밥을 먹어서 이낙연이가 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그렇게 순순히 응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재명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낙연과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해서 이낙연을 포용하는 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비명이나 반명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당이 깨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낙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재명이한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 당내 경선을 억울하게 뺏겼다. 당시 송영길 지도부가 이재명이 편을 들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낙연도 자기가 목표가 대통령이고 이재명도 대통령이고 한쪽이 당선되었으면 뭐 잘 정리가 됐을 건데 한 명은 경선에서 떨어지고 한 명은 본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목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은 기약하기 어렵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낙연은 이재명이 이번 총선 전에 적어도 공천을 하지 못하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자기에게 정치적 활로가 열리고 이재명 손으로 총선을 치르고 공천하게 되면 자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낙연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공천 학살당한 사람들을 이끌고 문재인 친문과 더불어서 조국 등과 더불어서 새로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되는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죠. 그래서 이낙연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은 이재명이 총선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차원에서 총선을 치르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당을 다시 접수해서 대선 후보 가는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낙연은 이재명이가 사라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이낙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이가 빨리 어떻게 되라라고 물 떠놓고 고사 지내고 싶겠지만은 친명이 자기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낙연은 적어도 이재명과 만나서 최소한의 당의 화합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명분을 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개딸들의 이낙연에 대한 공격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낙연이 결혼식장에 갔다가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 경찰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15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결혼식이 끝날 무렵에 80대 남성 A씨가 길이 20cm짜리 흉기를 들고 이낙연을 위협했는데 잠시 소동이 벌어졌지만은 주변 사람의 제지로 이낙연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A씨라는 사람이 대선 당시에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지지자라는데 이낙연이 지지자. 이낙연이가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할 때부터 지지하고 자비로 후원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라. 금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혼주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낙연 측은요. 이 일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지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신변 보호를 결정했고 거주지 순찰 등 이 신변 경호를 강화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낙연이가 지난번에 그 공항에서 귀국할 때도 조끼를 입은 경호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십 명 배치가 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친명, 개딸 등에 의한 이낙연에 대한 위협 공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요.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공개 회의에서 이낙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친이낙연 인사 대표인 서른 의원이 마녀 사냥 발언이라고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공명정대한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마녀 사냥식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속내가 뭐냐? 누구든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름을 포용 존중해야 되는 정당에서 혁신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이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관계지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없죠. 이재명이가 나는 대선 갈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당은 네가 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낙연이가
총선까지만 이재명이가 치르고 총선 뒤에 나한테 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의심하겠죠. 저 이낙연이는 아마 여권하고 연결돼 있을 거야. 여권에서 나를 갖다가 적당히 두들겨 잡으면 저 사람이 친문하고 친이낙연계 다 모아가지고 날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윤하고 파트너로 갈라 그럴 거야. 윤도 아마 그쪽을 파트너로 하는 것 같아. 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윤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 말에서 보면 이재명을 국정에 동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선에서 이기겠다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과 여권 핵심의 어떤 두려움, 거부감이 강력하게 박혀 있는 걸로 보여요. 사석에서는 요즘 여권 핵심이 170석은 자기들이 한다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또 하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검찰이 이재명을 빨리 잡아버리면 그러면 친문 이낙연이가 당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낙연이 친문이 당의 주류가 될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 사라져버린 총선에서 야당을 밀어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서 야당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권은 이재명 제거에 몰두하다가 이재명은 제거했지만 총선에서 져버리는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윤이나 여권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재명이가 공천을 주도해서 비명 반명 세력들을 누르고 신 이재명으로 공천을 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여권에 대한 거부감이 무조건 그냥 야권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야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이가 총선을 치러서 그 이재명이 치른 총선이 승리했다. 한 석이라도 이기는 순간에 여권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고 큰일 난 거죠. 이재명에 대한 처벌 자체도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격을 주고 적절하게 야권이 둘로 분열되어서 공천에서 배제될 것 같은 친문 세력과 그리고 이낙연 세력이 한데 뭉쳐서 비명 반명 연대를 결성해서 이제 야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수도권 등에서 이제 서로 붙는 야권 분열 상황을 유도해내는 게 최선인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을 너무 세게 줘버리면 야권의 지도부가 교체될 거고 힘을 너무 작게 주면 비명 반명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약해질 거고 야권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될 거냐?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처리 압박을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밥 먹자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밥상에 앉아서 얼굴도 마주 보기 싫은 사이고 오히려 여권보다 상대가 더 싫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밥 먹자고 해야 되는 두 사람의 사정도 참으로 딱합니다. 그럼 밥 먹는다고 밥이 넘어가겠어요?